앞서 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회 외교 통일위원장이었습니다. 하시는데 뭐 이른바 트럼프 스타일 뭐 직간접적으로 겪어보셨을 제가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국회를 오셨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됐어요. 가장 가까이서 봤더니 네. 야, 트럼프 대통령을 대단히 막말꾼이다. 예측 불가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네. 막말꾼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세련된 화법을 가지고 노련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 쇼맨십도 강하고요. 네. 엄지척 같은 것도 잘하시고 또 유머도 있고 대단히 저는 막말꾼이 아니라 노련한 정치인, 세련된 정치인의 모습을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2019년도 네. 외교통일위원장 때 갑자기 방위 분담금 네. 그 당시에 우리가 얼마 냈냐면은 한 1조 원이 안 됐습니다. 달러로 한 9천 그러니까 10억 9억 몇 달, 10억 달러가 안 되게끔 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 내라고 요구한 겁니다. 50억 달러 아니 추진 근데 잠수함. 궁금한 게 기존에 내던 게 있는 거는 그 뭐 이유가 있어서 그 정도 비용이 책정이 됐을 텐데 왜 갑자기 뭐 그러니까 5배, 10배. 이거예요. 핵 전력 자산에 대한 전개가 너희들 위해서 하는 건데 너희들이 내라는 겁니다. 이거를 동맹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분은 거래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핵 우산에 들어오려면 핵 우산에 들어오려면 너희 내라, 비용을 뭐 내라 그런 이런 건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 못 한다. 그것도 핵 전력 자산 전개 비용을 저보고 내야 된다 그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옥신각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방위 분담금 협상을 해서 제가 미국의 제임스 리시라든지 뭐 또 막 켈리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의원들 만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50억 달러라는 것은 일종의 협상 카드다. 기브 앤 테이크를 통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내려갈 거다 했는데 결국에는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그대로 그 협상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계속 질질질 끌다가 그러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뜻대로 관철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우리가 2026년도부터 방위 분담금을 1조 5천억부터 내기로 돼 있습니다. 협상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더니만 2주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무슨 소리냐.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그래서 100억 달러. 14조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될 거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요구가 올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일단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빨리 만나서 우리가 머니머신이 아니다. 우리는 글로벌 미국의 아태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 파트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 고도한 것은 북핵 미사일 견제고 이런 게 결국 너희들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미국에 투자한 돈의 액수가 215억 달러입니다. 외국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액수의 돈을 투자하고 너희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경제 동맹이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거 뭐 주한미군 뭐 핵 전력 이런 거를 비즈니스 차원이 아니라 동맹이랑 같이 동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걸 설명하고요. 근데 우리 만약에 핵 전력 자산 전개 비용을 내라. 이번에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핵 전력 자산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예를 들어서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또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우리가 재처리 시설 능력, 플루토늄 또 우라늄 농축이 20%대 있는데 이것을 더 늘리는 거예요. 이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협상 전략이다. 그래서 핵 전력 자산의 전개 비용을 한미 방위금 분담 협정 안에 넣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일각에서는 뭐 협상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80년대, 90년대 구국의 강철 대오를 자처했던 전대협이나 청년이 못했던 주한미군 철수를 트럼프가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있나요? 주한미군 철수 트럼프 대통령은요. 거래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초기 때 트럼프 일기 때 법으로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마크 에스퍼라는 국방장관이 A Sacred Oath라고 해가지고 신성한 맹세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껄핏하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마크 에스퍼라든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말리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이번에는 국방장관, 국무장관 다 이른바 충성파로 뽑았잖아요. 트럼프 2기 때 합시다. 트럼프 2기 때 합시다라고 해서 무마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조야의 분위기는 뭐냐면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초당적인 협력, 초당적인 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국방수권 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ND, 네.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라고 해가지고 네. 1961년도부터 계속 해온 건데 내년도 국방 소위 말해서 국방수권 법안에 보면은 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명확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조건을 달았냐면은 주한미군 28,500명을 유지한다. 만약에 철수할 경우에는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그리고 동맹국 한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한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철수, 소위 말해서 감축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조건을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방수권 법안 내년도에 대해서 지난 하원에서 2024년 6월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상원에서도 우리가 1월 달 끝나기 전에 레임닥 세션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상원에서 통과시켜서 여야 합의로 국방수권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외교력에 필요한 분야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일종의 대못을 박아놔야 된다는 건데 맞습니다. 트럼프도 맞습니다. 뜯어낼 수 없는 그걸 할 수가 있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교를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상원에서 예를 들어서 빌 해거티 상원의원,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나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명확한 이 조건을 붙이는 이게 바로 우리 외교부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관련해서